김효숙입니다. 자, 여러분 6주차 이제 1차시네요. 제가 지난번에 댓글을 저희 공지사항에 올릴 때도 좀 걱정했죠.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 지루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올렸는데, 이 라이팅을 저랑 같이 할 때 한 번씩 한 번씩 쓰는 게 힘들면, 여러분 솔직히 라이팅은 모방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writing은 imitation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writing is the imitation.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writing을 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해서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를 내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처럼 베껴쓰기를 한 다음에 그 구조가 익숙해지면 그 패턴에,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하다 보면 문법 구조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말의 말투가 이럴 때는 영어로 이렇게 쓰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맞춰서 쓰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이제 학원을 찾기도 하고 해보니까 문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파고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 때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라이팅을 못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현직에서 이메일도 쓰고 리포트도 쓰고 보고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문법은 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이 쓰고 싶거든요 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문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지루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베껴서라도 써주세요. 그러면 그 패턴을 연습하는 거고 그 문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사설이 길은 이유는 걱정돼서 여러분 열심히 좀 했으면 해서요. 자, 이거 늘 제가 하죠.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고요. 쓰면서 반드시 말하게 하세요. 특히 오늘 배우는 표현들은 일상회화랑 너무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조차도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but I can speak what I want to say in English. 제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다 말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문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문법을 알고 그 구조에 맞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원어민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문법도 안 틀리네 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문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영어 면접 나중에 혹시 볼 일 있으면 그것도 좋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주어, 동사, 비동사 있었죠.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왔었어요? 바로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왔었고, 그렇죠. 목적어.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를 살짝 지금 원래는 제가 명사 자리라고 해서 비동사일 때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동사로 돌아가서 목적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도 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 다음에도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는 목적어 역할도 하고 비동사 다음에서 보어 역할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투부정사랑 너무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역할이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어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제가 투부정사를 넣어놨죠? 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보통 스피킹을 할 때는 I can speak English, 예를 들어서 I sing a song, 그 다음에 I can I can study English, I learn English writing, 이런 식의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한국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법 배우는 건 너무 힘들어. 문법 배우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해요? 문법을 배우는 것은 이걸 영어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Learning English grammar is very difficult.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 문법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영어 문법 배우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문법을 써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필요한데 특히 지금 제가 한 표현 같은 경우는 저는 learning이라고 했는데 이제 스피킹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동명사 편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목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to learn English grammar is difficult. 영어 문법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게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하는 거 좋아하죠? 네. We like to play games. 우리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면 요즘 축구 경기라던가 아니면 야구 경기도 보러 가면 좋은데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I'd like to 또는 I like to watch
baseball games. 저는 야구 경기하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in my case 저 같은 경우는 보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I don't like to watch baseball games. 저는 베이스볼 게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는 것도 물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투부정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to infinitive라고 해요. 지금 이 infinitive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to infinitive에서 infinitive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infinitive는 무한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to 다음에 오는 동사, 지금 보면 이제 to 다음에 자, 이 무한한, 그럼 투부정사의 형태가 지금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 형태는 뭘까요? 바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지금 보니까 요렇게 연결됐고 얘가 지금 요렇게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나요? 안다고 하면 이상해요. 몰라요. 이거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영어에서 infinitive라고 쓴 거예요. 왜? 이 to 다음에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의 개수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한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부정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즉,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를 알 수 없고 부정확해서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사의 개념입니다. to 부정사. 자, 뭐죠?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를 몰라서 부정확하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동사는 변신을 합니다. 왜?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말로 해볼게요. study, 뭐죠? 우리말의 뜻? 공부하다. to study. 우리는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말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명사형 어미라는 말을 써요. 국어 시간에 말하면. 자, 그런데 그럼 studying은요. 얘는 또 뜻이 공부하기 하는 것. 그럼 얘처럼 똑같이 명사형 어미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뭔가 진행의 느낌을 주죠. 그쵸? 얘는 바로 분사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얘기할 때. 이렇게 동사는 변신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뜻이 이렇게 얘하고 얘는 같은 뜻이라고 치면 두 개나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동사가 그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좀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뀐 다음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질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제가 하는 한국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studying, to study, 공부하기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기. 영어를 뭐가 들어갔어요? study, to study 자체의 목적어가 들어갔죠.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바로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뀐 다음에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게 되고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점점 혐오하게 되는 긴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읽기, to read죠. 자, 그러면 요것의 목적어는 뭡니까? 바로 모험 소설이죠. 읽기. 그러면 to read adventure novels. 자, 그러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리의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말은 먼저 들어갔죠? 영어는 뒤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to read가 자체의 목적어인 adventure novels라고 하는 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것 중에 to learn English grammar 했을 때 to learn이라는 것이 자체의 English grammar를 가지게 됐었죠. 바로 이런 패턴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애니메이션 잘못 띄운 것 같아. 내가 반대로 끼웠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를 좀 더 연습을 해보는데요. 환자들을 돕는 거, 돕다 하면, 일단은 돕는 것 했으니까 여러분, to는 나와야 되겠고, help도 있어야 되겠죠?
자, 환자는 patient예요. patient.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먼저 말해보게 하고 해도 돼요. To help the patients. 자, 뭘까요? 바로 to help the patients. patients는 여러분들이 스펠링 잘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매력을 끌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목적어를 갖는 동사라 하더라도 매력을 끌다라는 동사가 이제 attract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력을 끌다라는 것이 뭐뭇을 끌다가 아니라 뭐 고객들을 끌다라고 하면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매력을 끌다라는 걸로 해서 꼭 을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을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매력을 끌기라는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attract를 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객은 아실 거고요. to attract customer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주다. 영어로 give. 그렇죠. 그러면 to give가 들어가는 거니까 또 다른 기회. 기회는 일단 chance예요. 또 다른 another chance. 자, 그러면 to give another chance. 당신의 지원을 받는 거 영어로 뭐예요? receive죠. receive. 그러면 to receive. 지원이라는 단어는 support라는 단어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익숙하게 있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to receive your support. 그 다음에 소다를 마시다. 영어로 뭐예요? drink. 그렇죠? 마시기니까 to drink. 그 다음에 소다. 영어에서 음료수를 얘기할 때 비버리지라고 얘기하거나 소다수 같은 탄산음료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역할을 그럼 알아봐요. 아까 to help patient, 그쵸? 그 다음에 to read adventure novels, 그 다음에 또 뭐 to give another chance, 그 다음에 to receive your support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그냥 to 부정사만 딱 해서 그냥 뭐 당신의 지원을 받기, 그 다음에 뭐 모험 소설을 읽기,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to 부정사의 용법 3가지. 그러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명사 역할은 아까 말한 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읽을 책, 제출할 과제, 그 다음에 만날 친구, 그 다음에 전달할 사항 이런 말 하죠. 이런 건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구할 내용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용법은 부사처럼 문장에 의미를 더해주는 거니까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문장 내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모지 표현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해요. 저 같은 경우도 원어민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좀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표현들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파고다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왔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방학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왔냐 그랬더니 처음엔 가서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하다 보니까 스피킹이 되더래요. 근데 학교를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2인 1실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상대편 차이니즈가 너무 영어를 잘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바이벌 잉글리시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땐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막 관계대명사라는 것들, 그러니까 대시나 위치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거 활용하고 이런 걸 활용하면서 글을 막 쓰더라는 거, 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자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서바이벌 잉글리시는 한시적인 temporarily 굉장히 일시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문법 공부와 라이팅을 같이 하면 스피킹을 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에피소드는 많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에피소드를 가진 친구들이 드문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 이제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종종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투부정사 이제 예문을 한번 좀 봐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To read adventure novels. 자, 지금 비동사 앞에 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역할에 여기다 쓸게요. 명사 역할의
주어가 돼요. 왜냐하면 주어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자, some people like to read adventure novels. 똑같은 표현인데 지금 동사 뒤로 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목적어로 바뀌었어요. 명사용법의 목적어로 바뀌었어요. 비동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명사의 뭘로 바뀌었어요? 보어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도 구분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정해져 있거든요. 역할과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have the adventure novels. 그러면 읽을 모험소설. 명사를 꾸며줬어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마실 것. I need something to drink. It's so hot. 너무 더워. I need something to drink. 난 마실 게 필요해.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we need a place to take a rest. 우리가 쉴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의 주어. 제가 이거 애니인 거를 까먹었네. 명사의 목적어. 멋있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명사의 보어. 그 다음에 뭐죠?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또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went to the bookstore.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되죠. 그리고 to buy adventure novels 똑같이 썼는데 여기 없어도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he was very pleased. 그가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왜요? 책을 사서.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smart 하대요. 되게 you must be smart. 너 되게 영리하다. to write this in English. 이걸 영어로 쓰다니.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수업 끝날쯤 되면은 you must be smart to write these sentences in English.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다니 정말 스마트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너무도 어려워요. 이 문장은 뭐 하기에요? 영어로 쓰기에는. 자, 그러면 to 이하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문장 너무 어려워요. 끝날 수 있는데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쓰기에는.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is sentence is too difficult. 이 문장 너무 어려워요. To translate. 그쵸? This, Korean into English. 한국말을 영어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this sentence is enough. 충분히 쉬워요. 뭐를요? 영어로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글 쓰는 게 너무너무 쉬울 정도로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기억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인데, 명사용법에서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예요. 랭귀지. 근데 얘는 그야말로 goal, 목적이에요. 달라요. 자, 그리고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자, pleased. 자,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He was very pleased because 뭐죠? He 여기가 뭐였더라? by he bought adventure novels. 이렇게 그가 모험 소설을 사서 샀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안 쓰고 바로 투부정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to write this in English. 자,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판단의 근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o read adventure novels가 주어 자리도 쓰이고 목적어 자리도 지금 쓰였어요. 보호 자리도 쓰이고 부사 역할도 하고요. 이미 온갖 것에 다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리와 바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밑줄친 투부정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근데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안 해도 돼요. 해석하면 답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르기 때문. 애니가 거꾸로 됐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 to do this. 자, 의미 있어요. 이건 뭐죠? meaningful.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 단어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죠? To do this is meaningful. 자원봉사자를 돕는 것은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그러면 to help. 그죠? To help the volunteers.
is 뭐죠? precious 또는 valuable to u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o help other volunteers is valuable for us. to, for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to help other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을 돕는 것은 자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또 다 있죠? 자, 그것을 끝내는 것이 저에게 어려워요. 그러면 뭐죠? 자, 그것을 끝내는 것은 했어요. 그러면 to finish it.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죠? To finish it is difficult for me 또는 to me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주어 쓰기란 말이에요. 투부정사 만들어서 쓰면 돼요. 왜? 동사 다음에 목적어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의 허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To receive his 허락은 뭘까요? Permission. P-E-R-M-I-S-S-I-O-N. 자, 그러면 필요, necessary죠. To receive his permission is necessary for you. 지금 저랑 할 때 한번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해요. 마시다 뭐죠? To drink. alcohol. 제가 아까 음료 뭐라고 했어요? beverage. 그렇죠. 그러면 to drink alcohol beverage is dangerous for everyone.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신발을 신는 것이 당신에게 안전해요. To wear 신발, shoes. 그렇죠? is safe for you. 자, 그러면 to wear shoes is safe for you.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형용사가 왔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주어 쓰기인데 지금 보면 주어가 어때요? 동사 to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to explain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은 is essential for you. 그러면 이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거고요. 자, 신발을 신는 것이 당신에게 안전해요. 이거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안전해요. 그러면 to keep 지키는 거니까 to keep the traffic regulation 또는 traffic rule, traffic law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to keep traffic law is safe for you. 그러면 뭐죠?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안전해요. 우리는 여기다가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은 바꿀게요. beer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to drink beer is 뭘 위험해요. 비어 마시는 건 즐겁잖아요. is 뭐죠? interesting for everyone.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exciting.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회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저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런 말도 쓰게 되거든요. to drink beer is my pleasure. 맥주 마시는 건 내 즐거움이야. 또는 일을 할 때 to drink beer with my friends is my one of hobbies. 내 취미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다 응용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끈을 묶는 것은 저한테 쉬워요. 묶다. fasten. 그래서 sit your belt를 seat belt를 해서 안전벨트를 말 때 fasten your bel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묶는 것은 하니까 fasten. 그러면 저한테 쉬워요. 그러면 끈은 string이에요. 자, to fasten the string is easy for me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ring은 실, 끈 이런 뜻이에요. 자, 번역하는 것은 translate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to translate 뭐를 한국말이니까 just Korean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to translate 자, T-R-A-N-S-L-A-T-E translat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to translate Korean is interesting for us. 자, 사실 이건 저한테도 되게 흥미로워요. 자, 그러면 to translate Korean is interesting for us. 요즘은 영어 영상 번역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서 문과 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과니까 그러면 to explore new situation? 이게 좀 표현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이거 좋겠다. to explore the new situation.
아니면 new case, 어떤 새로운 케이스를 연구하는 것은 interesting for us. 우리한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서류를 복사하는 것은 당신과 저에게 비밀이에요. 복사, copy. 그쵸? To copy the document is a secret. 뭐죠? 자, 그러면 To copy the document is a secret for you and m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패턴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to 플러스 동사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주어 자리에서 쓴 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지금 여러분 자 우리 라이딩 하면서 스피킹 하자고 제가 이거 그림 좀 넣었어요. 자 그래서 쓰고 나서 한글 보고 반드시 말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주차를 그러니까 6주차의 1차 시를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2차 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